네, 반갑습니다. 약사 이진수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 주제는 바로 이 두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약국에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두통에 시달려가지고 약국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약국에서 두통에 관련된 약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영양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약사님, 머리가 너무 아픈 것 같습니다. 좋은 두통약 약국에 어디 없나요? 라고 해가지고 자주 찾아뵙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셔가지고 두통에 시달린 적이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머리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과연 두통이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 두통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원발성 두통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원인을 잘 모르기도 하거든요. 이 두통이라는 것이 사실 이런 원인을 잘 몰라서 두통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원인을 일으켜서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둘 수가 있게 됩니다. 부비동성 두통, 이 코가 막혀가지고 두통이 생기는 경우, 숨이 잘 안 통해가지고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혹은 이제 약물에 의해서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두통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약물을 너무 많이 드셔서 두통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약국에서 볼 수 있는 두통이라는 것은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두통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긴장성 두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환자분들은 사실 이 두 가지를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는 이제 편두통이라는 것은 한쪽 편에서 이제 두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두통을 구분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머리가 아프면 약국에 오는 경우가 많기도 하거든요. 이 편두통은 총 4단계로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구기, 이제 첫 단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조 증상, 그 다음에 고통 단계, 그리고 회복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편두통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조 증상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바라봤을 때 빛이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나타나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한쪽 시야가 흐려진 형태에서 편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조 증상으로 이러한 상태를 겪는 분들에 한해서는 편두통을 겪는 분들이 이런 증상을 많이 겪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빛을 싫어한다, 혹은 소리를 싫어한다, 움직이는 것을 싫어한다, 움직이면 통증이 가중되기 때문에 나는 움직이는 게 싫어요, 혹은 또 어지럽거나 이명이 들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편두통을 겪는 분들에 한해서는 시야 중심의 암점이나 섬광 암점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지점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번쩍거리는 불빛이나 지그재그 모양의 선이 눈앞에 보인다. 아까 전에 이제 모양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빛이 지그재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이 시야에 검은 점들이 찍혀 있다고 표현하거나 부분적인 시력 상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서 손에서 시작해서 팔을 지나 얼굴 쪽으로 찌릿찌릿한 감각을 느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한해서 머리가 아픈 경우에는 편두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두통의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약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아세트아미노펜과 두 번째 소염진통제, 이 두 가지가 사실 이 두통을 해결할 수 있는 약국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통을 해결할 수 있는 약들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많이 약사님들이 권해주시는 약이 바로 나프록센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나프록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왼쪽에서 보이는 것들 중에 첫 번째로는 나프록센 소디움이라고 해서 연질 캡슐이라고 되어 있죠. 아니면은 딱딱한 알약으로 된 나프록센 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알약으로 된 것들이 주로 이 나프록센 소디움 형태로 되어 있긴 하는데, 초이랑 825mg, 즉 세 알을 한 번에 드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편두통이 30분 후에도 안 나게 된다면 두 알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하루에 5알까지 드시는 용법을 저희는 알려드리고 있고 하는데, 연질 캡슐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 흡수율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750mg, 그러니까 하나에 250mg인 거죠. 이것을 세 알을 똑같이 또 드시고, 필요할 때 이제 한두 알 정도를 30분 후에 좀 더 추가적으로 투여하는 방식으로 편두통 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프록센뿐만 아니라 이런 이부프로펜 계열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브루펜정이라고 하죠. 시럽제로 브루펜을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는데, 알약으로 된 이런 이부프로펜 제제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0mg, 400mg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프록센과 이부프로펜 이 두 가지를 권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어떤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부프로펜이 좀 더 온셋이 더 빠르다, 즉 작용 시간이 좀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통증을 좀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거는 나프록센 제제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부작용 같은 경우는 위장 장애가 있을 수가 있다, 위가 조금 속쓰리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밥 먹고 드셔주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부프로펜 중에서도 이부프로펜 아르기닌이라는 제품도 있게 됩니다. 이 캐로레프라는 것이 좀 더 유명해질 수가 있는데, 아르기닌을 이부프로펜에 붙임으로 하면서 흡수가 좀 더 빠르게
이렇게 개발한 제품이기도 해서 여기 두통이라고 써 있죠. 그렇게 해서 두 알 3번, 하루에 3번까지 드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부프로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3,200mg까지 복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편두통에 한해서는 이제 하루 두 알 3번씩 드실 수 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연질 캡슐로 된 제품들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부프로펜 400mg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 알까지만 일단 드시라고 인서트지에는 적혀 있긴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두통약 같은 경우에 이부프로펜을 한 알만 한번 드셔보셔라 라고 이렇게 인서트지에 나온 것 같아서 일단 한 알 먼저 드셔보시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드실 때는 한 8알까지 드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수염진통제로는 아스피린을 찾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어르신분들이 이 정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런 바이엘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500mg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수염진통제로 찾는 것들은 500mg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알 4번 정도 드실 수 있게 하는데, 저는 이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좀 비추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좀 부작용이 좀 많아요. 사실 이제 레이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기를 한다. 그래서 어린이 분들한테는 저는 이부프로펜 제제를 저는 권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런 천식 환자 같은 경우에 아스피린이 좀 더 이제 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엔세이즈 같은 경우가 이런 천식 환자에는 금기를 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지혈 방해 조심도 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웬만하면 아스피린은 지명이 아닌 이상 저는 직접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지 않은 두통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스피린 100mg도 있습니다. 둘이 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도 있어요. 같은 아스피린 아니냐, 그냥 뭐 100mg 5살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서트지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예방약이라고 여기 써 있게 되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아스피린 100mg 같은 경우에는 혈전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관에 피딱지가 되지 않는다, 그런 예방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500mg과 100mg은 분명 사용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외에도 이제 편두통으로 만약에 약국약이 아니라 병원에서 해결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수마트란, 이미그란 같은 이 트리탄 제제를 처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박스에 이제 6알 정도 들어있게 되는데 한 알당 한 50mg 정도 돼요. 그래서 하루 최대 300mg 이상 이제 드시지 않게, 그래서 제품이 나올 때도 6알까지 드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트립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약이다 보니까 부작용도 그만큼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라고 한다면은 뭐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이제 병원에서도 이렇게 처방을 2가지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리탄 제제와 함께 이부프로펜 혹은 나프록센을 같이 드시라고 합니다. 편두통이 직접적으로 일어났을 경우에는 트립탄을 드시라고 하고, 평상시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을 계속해서 드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어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드셔라. 혹은 이제 편두통이 일어났을 때 수마트립탄과 함께 이부프로펜과 나프록센을 같이 드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편두통을 겪는 분들에 한해서 수마트립탄과 함께 나프록센을 같이 드리는 경우에는 수마트립탄과 나프록센을 단일제로 드릴 때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편두통을 낮춰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두통을 일으켰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부작용으로 같이 겪는 경우가 이런 구역감, 그러니까 구토를 한다는 거죠. 어지러워가지고 이제 구역감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편두통 약과 함께 저는 이제 돈페리돈과 트리메부틴, 바나사심탕 이렇게 3가지를 같이 권해드리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픈데 이제 약사님 좀 구역감이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한다면은 이 3가지, 이 음료 한 병에 이제 바나사심탕 이제 한 이틀치 정도, 그 다음에 트리메부틴 이렇게 저는 같이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구토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돈페리돈과 함께 드렸을 때 편두통을 겪는 이런 기간 같은 경우가 시간이 줄어드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위약 같은 경우에는 한 17시간 정도 지속이 되는데, 돈페리돈을 같이 드렸을 경우에는 12시간 정도로 이렇게 낮춰줄 수가 있죠.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기도 해가지고 약사님들 같은 경우에 만약 이제 편두통을 겪는 분들에 한해서 이런 엔세이즈를 같이 드리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 돈페리돈을 같이 드리는 경우도 괜찮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파라세타몰을 이제 같이 드리는 경우가 있어서 아세타미노펜과 함께 돈페리돈을 같이 드리면은 이 편두통의 시간을 확 낮춰줄 수 있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리면 좋고, 환자분들한테도 이제 마시는 물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돈페리돈과 함께 아세타아미노펜이나 엔세이즈를 같이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이런 돈페리돈과 이제 AAP가 복합제인 경우가 이제 해외에 있기도 하고요. 수마트리탄과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한 영상이 있게 되는데, 2시간 동안에는 수마트리탄과 이 돈페리돈과 AAP 복합제인 경우에는 환자분들에 한해서 이런 두통을 낮춰주는 정도가 거의 비슷하고요. 4시간 이후에 지났을 때는 오히려 이 돈페리돈과 AAP
AP가 수마트리탄보다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구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좋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구토가 있는 펜두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엔세이즈나 이제 AP 같은 경우에 이제 돈페리돈과 같이 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 앞에서 이렇게 데이터로 봤을 때 왜 효과가 수마트리탄보다 좋을까라고 생각이 들게 된다면은, 이 돈페리돈이 BBB를 통과하지 않죠. 머릿속에 이제 통과를 하지 않으면서 소장에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위운동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엔세이즈나 AP 같은 경우에는 소장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펜두통이 오게 되면 위운동이 극도로 억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돈페리돈이 위운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엔세이즈 AP가 소장으로 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물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서 구토가 있는 펜두통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시는 물약으로 펜두통이 있을 때 돈페리돈과 함께 소염진통제와 아세트아미노펜을 같이 권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트리탄제제와 함께 이런 트리메부틴 있죠. 아까 제가 이제 구토 억제제로 이제 돈페리돈과 함께 트리메부틴을 같이 권해드리고 있긴 하는데, 이 위약과 함께 트리메부틴을 함께 드렸을 경우에 좀 더 효과적으로 이 펜두통에 대한 구토 억제를 함께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이 지났을 때와 2시간이 지났을 때 좀 더 트리메부틴과 함께 권했을 경우에는 펜두통을 확실하게 낮춰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두통약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두통약이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리도네이. 이 사리도네이 같은 경우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카페인과 이소프로필 안티피린이 같이 들어있는 복합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3번까지 드실 수 있지만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은 이제 드시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고등학생 이상 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고, 일주일 이상 복용하는 것도 금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약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어요. 더더군다나 저는 이런 약국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약사님, 저 피린기 알러지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제 잘 모를 때는 이제 피린기 알러지가 어떤 거와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두통약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이 두통약을 권할 때는 피린기 알러지가 있는 분들한테는 사리도네이를 권하지 드리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런 안티피린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통증을 낮춰주는 대신에 좀 어지럽거든요. 좀 졸리기도 하니까 운전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런 사리도네이는 권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펜젤큐도 마찬가지입니다. AP와 카페인, 에텐자미드가 복합제로 되어 있는데 통증을 잡아주죠. 그렇게 해서 한 알씩 3번 드실 수가 있게 되는데, 아까 봤던 사리도네이보다는 이런 아세트아미노펜의 농도가 조금 더 높게 들어있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두통약으로 이제 광고를 보시면서 사가는 경우가 많기도 하는데, 효과는 빠릅니다. 확실히 이제 카페인과 함께 에텐자미드를 복용할 수 있게 통증을 잘 잡아주기도 하고요. 데보린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사리도네이와 똑같은 복합제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AP가 좀 더 고농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 알씩 3번 똑같고, 마찬가지로 안티피린 이런 부작용 때문에 15세 미만은 복용할 수가 없어서 저는 고등학생 이상만 추천해드리고 있고, 일주일 이상 복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드리면서 저는 웬만하면은 먼저 권해드리지 않고, 이제 상대방 분께서 이제 찾는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권해드리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리도네이, 펜젤큐, 게보린, 저는 이 3가지 약이 두통약으로 이제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먼저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2가지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어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게 해서 커피를 많이 드셔가지고 두통을 이제 겪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약을 드렸을 때는 카페인을 좀 더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더 이 두통을 야기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권해드리진 않고요. 그리고 피린기 알러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고, 약들이 조금 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이 제한과 함께 주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는 먼저 권해드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사님, 저 미가펜 한번 주실 수 있나요? 머리가 아파서 그런데 한번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미가펜 혹은 마이드린, 이런 옛날 제품 같은 경우를 약국에서 찾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원료 수급이 안 되어가지고 생산이 중단된 일반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미가펜이나 마이드린은 저희가 권해드릴 수 없고,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대로 이런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저는 소염진통제를 권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커피 러버들 같은 경우에는 두통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 사실 이런 커피에 있는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약에도 들어있는 것처럼 일정량 복용했을 때는 분명히 두통에 대한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카페인이라는 게 이제 BBB를 원래는 통과를 못 하는데, 용량이 높아지게 되면은 BBB를 통과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뇌혈관 장벽을 통과를 하게 되면서 두통을 일으키게 되는 사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점이 넘으면 오히려 만성 두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카페인을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틀 정도 단기 두통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저는 커피를 줄여봐라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이제 복용하지 않도록, 머리가 자주 아팠을 때에는 용량을 낮추거나 아니면 커피를 좀 더 중단해봐라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통을 일으키는 약물, 아까 전에 이제 약물을 드셔가지고 이제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크게 3가지가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협심증을 완화시키는
해결시켜줄 수 있는 응급약인 니트로글리세린 NTG가 될 수가 있고, 혀 밑에 넣는 설화제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두통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피부과에서 나오는 이런 테트라사이클린이나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경우에도 두통을 야기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구피임약으로 에스트로겐 제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한해서 이제 두통을 겪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약사님, 저 편두통을 자주 겪는데 이 편두통을 낮춰줄 수 있는 영양제 뭐 어디 없을까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마그네슘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마그네슘 중에서도 이제 효과 흡수율이 빠른 이런 액상제제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는데, 약국에서 이제 일회용으로 포지를 해가지고 소분해가지고 이제 판매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마그네슘 음료 제제, 마그네슘 150mg가 들어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음료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두통을 내가 자주 겪는다 그러면은 알약도 좋긴 하지만은 이 음료를 드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경구용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도 좋은데 황산 마그네슘 1000mg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마그네슘 100mg이 들어있고, 아까 전에 이제 음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150mg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가 마그네슘을 공급할 수 있을 때는 앰플 2병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경구용도 드시는 것도 좋기도 하지만 음료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편두통에 관련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긴장성 두통도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주로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평상시 이제 핸드폰을 많이 보게 되죠. 지하철을 탈 때나 버스를 탈 때나 앉아서 있을 때나, 우리는 앉아 있는 시간인 경우에도 이런 컴퓨터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거북목인 상태에서 보게 된다면은 두통이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다 이제 이런 긴장성 두통, 근육과 관련된 두통이 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어깨, 목, 턱 근육 수축, 긴장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그런 긴장성 두통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바로 이런 클로르족사존이 포함된 이런 근육 이완제를 같이 드셔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아세트아미노펜과 포함된 클로르족사존 복합제가 있게 되는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근육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로르족사존이 포함된 근육 이완제를 2알을 4번까지 드셔주시면서 나프록센과 함께 근육 이완제를 한번 드셔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나프록센과 함께 근육 이완제, 그리고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박스 형태로 가볍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3가지를 같이 한번 드셔보시면은 편두통을 말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통 아프지 말고 참지 말고 약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길 바라면서 저는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통 언제든 이제 아프지 말고 참지 말고 약국에서 해결하기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크나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약사 이진수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